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하나가 사라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불법의 소지가 많습니다. 파티룸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최근에 들어서 정말 부쩍 많이 늘어났다는 걸, 아니면 시대 차이까지 얻어갈 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오피스타일 투자 바이블 저자 사다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파티룸 창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파티룸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신중히 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파티룸 창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파티룸 관련된 강의도 많이 개설되고 있고요. 제가 왜 이렇게 파티룸 창업이 많이 일어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이유는 지금 불황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업을 좀 원합니다. 아파트 하락장으로 인해서 이자가 많이 부담되고 하다 보니까 추가 현금 흐름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파티룸은 무인으로도 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더욱더 매력적이라서 마치 무인 밀키트 오픈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씩 오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피스텔에서 시작을 한다면 에어비앤비와 마찬가지로 이미 상당 부분 인테리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소액의 투자금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진입장벽이 낮아서 단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에어비앤비가 참 좋아요. 좋은데 근데 이게 99%가 제가 볼 때는 불법의 소지가 많습니다.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에어비앤비를 하는 거는 사실상 쉽지 않아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잖아요. 거기서 에어비앤비를 하면은 절대 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그런데 파티룸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는 합법이에요. 왜냐면 업무시설에서 파티룸 하는 거, 공간 대여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액으로 공간 대여를 할 수 있는 게 아마 파티룸이기 때문에 요즘 창업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티룸 창업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요즘 수요 대비 공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파티룸이라는 게 사실 저희한테 생소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말 연시나 저조차도 파티룸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모임 공간에 이렇게 시간을 예약해서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 메리트가 있거든요. 술집에 갔는데 막 1시간씩 웨이팅하는 것보다 파티룸에서 지인들과 시간 딱 정해놓고 만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걸 좀 느꼈어요. 네이버 제가 키워드를 좀 통계를 내보니까 파티룸 쳐보면, 그러니까 파티룸을 검색하는 수요죠. 그거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뭐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파티룸 창업하면은 최근에 들어서 정말 부쩍 많이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파티룸 창업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보면서요, 저는 예전에 그 무인 밀키트샵, 무인 아이스크림샵 창업 열풍이 불었던 때가 마치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스터디 카페도 그런 때가 있었죠. 그 예전이랑 다르게 지금 스터디 카페가 굉장히 낮은 권리금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너무 포화 상태예요. 스터디 카페 자체도 처음에는 무인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굉장히 좋다고 봤는데 하나둘씩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권리금 자체 금액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뭐 무인 아이스크림점이라든가 밀키트 이런 데도 제 생각에는 수요 대비 공급이 지금 많다고 좀 느껴지고요. 그런 이유가 뭐 여러 강의에서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거 있는데, 파티룸도 지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는 조금 포화된 상태고, 차라리 할 거면 지방광역시라든가 이런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공간 대여업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그냥 좋게 보지만 수요랑 공급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피스텔 투자자, 즉 임대인 입장에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파티룸 창업이 늘어난다는 거는 분명한 호재예요. 왜냐면은 수요가 하나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수요가 하나 늘어나면서 주거용 공급이 하나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 지난 영상에서 보셨던 도시의 빛 거기 있죠. 거기는 주거용도 있고 업무용도 섞여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하나 주거용 대신에 파티룸을 창업을 하게 되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하나가 사라지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가겠죠.
그러면서 월세 가격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뭐 매매가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오피스텔 공급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 수요가 에어비앤비라든가 파티룸으로 인해서 늘어나게 된다면 주거용 공급이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피스텔 투자자한테는 호재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오피스텔을 원래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월세 줄 바에는 차라리 파티룸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면은 기존 월세보다는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시대 차이까지 얻어갈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기획하면서 제가 생각났던 게 예전에 그 미국 서부에 골드러시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골드러시 금강을 캔 사람들보다도 더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청바지와 곡괭이를 파는 사람들이에요. 금강은 캐다가 금강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금강을 캐는 사업에서 필요한 거는 곡괭이와 청바지입니다. 그때 탄생한 브랜드가 여러분도 다 아는 리바이스 청바지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그 유튜브 키트를 팝니다.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뭐 파냐면 삼각대, 조명, 작은 마이크에서 한 5만 원에 이렇게 세트로 팔아요. 한 번에 묶어서 하니까 뭐 고민할 것도 없고 배송비도 아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분들은 유튜브로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1인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옆에서 돈을 버는 거죠. 저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피스텔로 이용해서 파티룸 창업이 늘어나면은 파티룸을 할 게 아니라 옆에서 파티룸을 임대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사는 거죠. 사실 파티룸이 꼭 오피스텔에서만 창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상가에서 하거나 주로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하기 때문에 뭐 꼭 호재다 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파티룸을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영상 찍어봤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다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전역의 오피스텔 상승률은 저는 2006년도에 있는 것 같아요. 입주 물량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종부세 측면에서 봤을 때 초역세권인데 안 살 리가 없더라고요. 여기 발산역의 특징은 취득세, 종부세에서 주택수에서 빠지기